경륜왕의 승팀장 권승철입니다. 교차 경주인 우수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급 경주는 전반적으로 강자들이 타협점을 찾아 나간다면 수월하게 안정감 있게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부산 우수급 4경주는 배당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부산 경주 한번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수급 1경주입니다. 공민우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공민우 입장에서는 7번 전준영의 선행 작곡 활약이 나가면서 시속감이 좋다면 지켜주고 넘어서면 김치범이 쫓아 들어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일은 전준영이 완급 조절에 실패하면서 아쉬움을 남겼어요. 하지만 금일만큼은 주드럭을 발에 나가고 타이밍만 제대로 맞는다면 충분히 지켜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만 김치범의 직선 취입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성현이 강동규 활약에 나가면서 타이밍 짧게 가져가는 경주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장현의 마크냐 남영찬의 마크냐가 강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강동규를 크게 넘어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켜주면서 짧은 승부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6번이 힘을 써주고 2번이 몰고 와서 살짝 잡아나가는 2번 전략적인 연합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3경주도 정현수라는 강자 출전하고 있습니다. 힘을 쓰기보다는 고요한을 활약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고요한이 전일 마크로 갔습니다만 전일 직선에서 차가 나올 뻔했습니다. 고요한이 힘을 쓰고 정현수가 몰고 가게 된다면 수도권 연합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정현수의 뒷자리는 어미태가 물고 갈 것 같은데 고요한 힘 빠지면 어미태와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수급 4경주 정상민하고 박윤아의 경합인 것 같습니다. 전일도 정상민이 짧게 가져가려고 했었습니다만 박윤아가 직선에서 취임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두 선수가 신경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금일만큼은 정상민의 협공 세력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또다시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부산 우수급 4경주는 김동관이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김동훈과 전략적인 타협점 찾아 나가게 된다면 수도권 완승 깔끔한 마무리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권정국이 주도권 잡아 나가고 김동관이 몰고 가게 된다면 권정국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김동관의 작전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부산 우수급 1경주부터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우수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공민우라는 강자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일도 여유가 있었어요. 금일도 전준영이 힘을 쓰면서 공민우가 활용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시속감이 얼마만큼 나오느냐에 따라서 공민우의 작전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성도 공민우 앞선에서 화끈하게 때려줄 만한 선수가 없어요. 7번이 때려주고 5번이 몰고 갑니다. 그들을 김치범이 마크 김철민이 따라 나서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시속감이 좋다면 5번이 7번 상대로 직선 짧은 추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일 막판 종속이 많이 좀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친분 세력인 김치범이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5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이 아무래도 좀 더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5번과 1번 자력 취입 가능한 김치범 호미점 살려 나갈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5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에 5번과 1번 동반 입상 쪽에 80년 동갑내기 친구들이죠. 5번 1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 하시되 전준영이 힘을 써서 버텨내고 고민우가 짧게 가져가게 된다면 5번과 7번의 동반 입상도 충분히 가능한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1번하고 5번하고 7번이요. 두 차권 안에서 5번과 1번 쪽에 좀 더 우선하시되 5번 7번 차선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5번 1번 7번 3복승 경주권이 안정감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전준영이 전일처럼 버텨내지 못한다면 5번 1번 2번으로도 김철민이 쫓아 들어갈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생각해 둬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켜주면 5번 7번 넘어서면 5번 1번인데 아무래도 경제 중심은 5번과 1번의 동반 입상 쪽에 좀 더 우선해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수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박성현이 아무래도 인정받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소 좀 짧아진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불안감은 있습니다. 결승도 못 갔었던 경주가 몇 경주 있었어요. 하지만 편성 자체는 전일도 그랬고 금일도 잘 받았습니다. 그 점 때문에 박성현 입장에서는 힘을 쓸 수 있는 6번 강동규를 적극 활용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뭐 넓게 본다면 충청권 협공 펼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점에서 6번이 때려주고 2번이 몰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요. 뭐 시속감만 좋다면 박성현이 짧게 추입해 나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딱히 박성현이 챙겨줄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두 선수의 전략적인 연합 가능성 경제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6번이 때려주고 2번이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이 경제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2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연합입니다.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2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강동규가 박성현을 견제해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죠. 강동규도 일단 편안하게 결승 가기 위해서는 우승을 해야지만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강동규가 박성현을 떨궈내는 작전 펼쳐 나가게 된다면 지역 선배 전장윤이라든지 남용찬을 활용해 나가는 작전을 펼쳐 나갈 수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6번이 가게 된다면 6번 중심으로 하는 6-3 경주권 전일도 컨디션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남용찬이죠. 6번과 2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번과 1번, 6번과 3번 박성현과 맞대결 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박성현 자체가 승부거래 상당히 짧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누굴 챙겨 나가기보다는 강동규를 타겟으로 최대한 짧은 승부 펼쳐 나가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경제 중심은 6번을 활용해 나갈 2번의 죽선 취발입니다.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6번 쌍복 경주권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강동규가 박성현을 견제에 나선다면 전장윤, 남용찬이 쫓아갈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아무래도 정현수가 뭐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경주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힘을 쓰는 경주보다는 웬만해서는 몰고 가면서 승부거래 조절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졸업순 1위답게 지금은 확실하게 자신감을 얻고 있는 정현수, 금일도 축으로 나서고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조 선수인 정현수 입장에서는 7번 고요한과 전략적인 타협 좀 찾아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전일은 고요한이 마크로 갔어요. 하지만 금일은 고요한이 힘을 써주고 이를 정현수가 마크해 나가면서 승부 타이밍 조절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1번이 7번을 챙겨 나가는 작전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1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1번하고 7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 매우 기대가 되는 편성 경주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번, 7번 쪽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어미태가 전일은 마크에 만족했습니다. 금일도 분위기상 7번이 때려준다면 1번의 뒷자리 2번이 물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어차피 마크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차선책이라고 한다면 1번과 2번 정도는 1번하고 2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1-7하고 1입니다. 1번과 7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이번 가능성 뭐 크진 않습니다만 정현수하고 고요한 힘과 힘 대결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고요한은 아무래도 93점대라는 점에서 2착하면 불안합니다. 그 점 때문에 고요한은 머리 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머리 쳐야 된다면 정현수와 정면 대결을 펼쳐 나갈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고요한이 정현수와 정면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후미는 윤승규가 마크에 나가거나 어미태가 후미권 따라 나서는 작전, 정현수만 빠져준다면 고요한 중심으로는 배당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7번하고 5번이나 7번하고 2번입니다. 7번하고 2번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공략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7-2하고 7-5 정현수가 빠지게 된다면 고요한이 젖히기 나서는 경주가 될 것 같은데, 누구든 후미에서 쫓아갈 수 있는, 따라 나설 수 있는 선수들, 윤승규라든지 어미태를 공략해 나가는 전략 7-5와 7-2는 노림수로 가져가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쉽게 간다면 1번과 7번입니다. 1번하고 2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산 우스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은 아무래도 정상민이 객관적인 기량면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한데 박윤아에게 전혀 잡혔습니다.
두 선수가 또 23기 동기생이기 때문에 다시금 욕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정상민은 2착해도 결승 갈 수 있어요. 하지만 박윤아는 2착하면 결승 가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도 두 선수가 신경전을 펼쳐나가느냐 아니면 타협점을 찾아 나가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박윤아의 결승 진출이 달려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정상민 입장에서는 박윤아를 타겟으로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전에 정상민이 박윤아를 뒤다 붙였더니만 박윤아가 직선에서 취임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정상민이 좀 아니라는 경주년 펼쳐나갔어요. 금일도 정상민 입장에서는 박윤아를 앞에다 두는 경주년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박윤아의 앞자리에 하수영이 자리를 잡게 된다면 하수영도 전에 보니까 11초 때 후반 시속이 나왔습니다. 이 시속을 빠르게 나간다면 정상민이 또다시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2번하고 6번과 이번에 전략적인 연합에서는 전 박윤아 선전을 다시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입니다. 2번하고 6번, 2번과 6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아요. 2번과 6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 중심으로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6번 쌍복 견주권 쪽에 2번, 6번 쌍복 견주권 쪽에 우선하실 때 하수영이 다시금 좀 힘을 씁니다. 이를 박윤아가 몰고 가고 정상민 견제에 나선다면 4번의 선행을 2번이 몰고 가서 추입해 나가는 2번과 4번의 전략적인 연합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공격적으로 한번 가져가고 싶습니다. 2번하고 6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 함께 염두하시되 하수영이 전일 같은 시속감을 발휘해 나간다면 박윤아가 몰고 와서 추입해 나가는 작전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2번과 4번의 전략적 연합 과감하게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오히려 정상민이 전일 박윤아에게 당했기 때문에 금일만큼은 박윤아를 앞에다 두고 정상민이 좀 크게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정상민이 크게 넘어서게 된다면 아군 세력들이요, 2차 누라든지 아무래도 발주대 2점 살려나갈 수 있는 박상서가 후미권 막혀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정상민이 가게 된다면 2차로 박상서를 공략해 나가는 6번과 5번, 6번과 3번 정도는 6번과 5번, 6번과 3번 정도는 정상민 정상민 선정 가능성까지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경제 중심은 박윤아와 정상민 쪽에 2번과 6번 쪽에 우선하실 때 복승 중심이라는 점, 2번, 4번 과감하게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정상민이 박윤아하고 정면 대결 펼쳐 나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2차 누라든지 박상서와 호흡 맞춰 나가는 6와 63 양분에서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우스컵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김동관이 객관적인 기량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김동관을 넘어설 수 있느냐가 관건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김동관의 몸 상태라든지 컨디션 상태가 원체 좋기 때문에 김동관 견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권종국이 힘을 쓸 것 같아요. 이를 친번이 막혀 나갑니다. 그 뒤를 3번 김동관이 물고 가는 작전 펼쳐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권종국이 아직까지는 선행감이 살아나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일도 때렸는데 선발급 시속밖에 나오질 않았어요. 그 점 때문에 7번이 3번, 2번을 지켜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3번이 같이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7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7번과 3번 전략적인 연합 쪽 기대해 보아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훈의 점수대가 꽤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잘만 하면 2착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 반드시 우승해야지만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점수대가 있기 때문에 잘만 하면 2착만 해도 결승 갈 수 있는 만큼 7번과 3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 경제 중심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권정국의 선행감 여부에 따라서 김동관의 작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잘만 나온다면 김동은 굳이 챙겨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조하고 노조가 아닌 선수라는 점에서 7번과 2번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리대로 간다면요, 7번, 3번, 2번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성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권정국이 버텨내지 못한다면 3번의 뒷자리를 물고 갈 수 있는 5번이라든지 6번이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양의진 쪽에 좀 더 삼복승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편성은 이변 가능성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김동관 인정하고 김동훈과 권정국의 전략적인 타협인데, 김동훈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우스컵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과 지점에서 경륜한 책 구입하시고 저의 설명을 참조하시게 된다면 적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이나 KR 레싱 검색 후 PDF 다운받고
어플 다운받으시게 된다면 컴퓨터로도 동일한 경유량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으로도 동일한 경유량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우스쿱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